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자. 3장에서 심장질환은 염증에서 시작이 된다. 염증에서 시작이 된다. 아이고, 책을 기중하게 잘 보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들고 다니다 보니까 한 번씩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떻게 잘 보관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질환의 진짜 원인은 염증이다.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원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원인일까? 바로 답을 해주겠다. 심장질환의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염증. 염증에 관해서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쭉 다룰 것이다. 여러분은 염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염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심장질환의 핵심은 오히려 덜 유명한 쪽이다.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염증 때문에 염증을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래서 다양한 이 콜레스테롤 물질이 막으면서 방해하는 여러가지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먼저 급성염증은 사람 몸의 경험이 하는 종류다. 발가락을 찢기거나 무릎을 찢거나 베이는 등의 생활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등이 욱신거리거나 급성염증, 이런 염증이 있으면 피부가 붉어지고 뭐 이런 염증. 심장질환을 예측하는 방법은 심장질환이 발생이 위험이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다면 혈액검사에서 꼭 챙겨봐야 할 결과가 두 가지 있다. 바로 트리글리세리드, 중성지방과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다. 트리글리세리드와 HDL의 비율 계산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서 트리글리세리드 값이 150이고 HDL 값이 50이라면 비율은 3이다. 150대 5, 50. 또 트리글리세리드 값이 100이고 HDL 값이 50인 경우는 비율이 2대 1이 된다. 100대 50. 이 비율은 콜레스테롤보다도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 미국 심장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순환에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트리글리세리드와 HDL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16배나 더 높았다. 뭐야? 트리글리세리드와 HDL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 비율이 가장 높다. 이 말은 100대 50이냐 150대 50이냐 그러니까 트리글리세리드가 많으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HDL이 떨어지고, 자, 비율이 이 정도로 나온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전혀 상관없이 기뻐할 만하다. 반면에 비율이 5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급성염증은 아플 뿐이지만 만성염증은 목숨을 잃게 만든다.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의 차이가 되겠군요. 아이고. 자, 뚜렷한 증상 없는 만성염증. 만성염증은 고혈압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당뇨병, 비만, 관절염, 암, 퇴행성 신경질환, 만성 기도질환, 독감, 폐렴, 만성 폐질환, 만성 신장질환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심장질환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심혈관계에 만성염증이 생긴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가는 심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염증은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가령 관절에 주는 영향을 주는 심각한 염증 질환인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도 심장발작이 발생할 위험이 2배 정도 높다. 인체 어느 한 곳이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른 부위로 문제가 쉽게 확산되어 염증성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잇몸에서 시작된 감염은 원인균이 혈류를 타고 이동해서
약화된 동맥의 혈관벽을 비옥한 토양으로 삼아서 염증의 불씨를 활활 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염증은 정확히 어떻게 발생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염증에 대처할 수 있을까? 염증.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 필자 전이 보다는 저서 가장 효과적인 장서 비법에서 노화를 유발하는 4대 기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류의 4대 장의 질병, 전쟁, 기근, 죽음을 4가지 새고말을 탄 기사로 비유한 것에서 따온 용어이다. 노화를 유발하는 4대 기사는 산화, 염증, 설탕, 스트레스 모두 심장질환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 가운데 산화와 염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염증이 시작되는 주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산화작용, 산화적인 손상. 철에 녹이 쓰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현상을 가리키는 기술적인 용어는 모를지언정 산화가 무엇인지는 알 것이다. 껍질을 깎은 사과가 공기 중에 노출된 채 말라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역시 산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기 힘든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전자는 쌍을 이룬 채 원자 내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다가 짝이 되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대혼란이 벌어진다. 짝을 잃은 전자를 갖는 원자 혹은 분자, 즉 자유 라디칼은 마치 목이 잘린 다금원통이 목을 찾으려고 뛰어다니듯이 주변을 헤매기 시작한다. 그 모습이 첫 방학을 맞이한 대학 1학년생과 닮아있다. 기숙사 생활이 답답하면서 잠시 벗어나 아무하거나 짝짓기를 하려는 상태 말이다. 자유 라디칼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전자쌍에 다가가 수작을 거는데 그것도 하루에 수천 번씩 시도하면서 다시 짝을 이룰 전자 하나를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포와 DNA에 어마어마한 손상을 입힌다. 특히 산소 원자에서 발생한 자유 라디칼인 활성산소가 가장 지독하고 큰 손상을 입힌다. 요즘 자주 접하는 용어인 항산화 물질은 일부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해서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통째는 말로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유 라디칼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인체에 가할 수 있는 손상을 막는다. 예를 들어서 사과 껍질을 깎은 후에 레몬즙을 약간 뿌려두면 갈변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레몬즙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중반 의학 박사 던님 하먼이 제시한 노화와 자유 라디칼에 대한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인용되고 있다. 하먼 박사는 노화를 내부에서부터 녹이 쓰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 견해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동맥으로 눈을 돌려보자. 손상이 시작되는 원점은 내피세포. 동맥벽은 평활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극은 아코디언처럼 늘어나거나 수축할 수 있고 심장의 리듬과 혈액의 맥박에 맞춰서 반응한다. 동맥은 살아서 숨을 쉬는 아주 동적인 신체 기관이지만 단단하게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동맥벽 가장 안쪽에서 동맥 내부의 혈액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동맥벽 사이의 접점, 바로 이 부분이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내피세포라는 이 낯선 단어는 동맥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 동맥의 손상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궁극적으로 심장 발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내피는 체내에서 유일하게 세포가 두껍게 형성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생화학적인 활성이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내피세포 기능장애는 가장 안쪽의 세포층이 손상된 병리학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명칭이며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핵심 요인이다. 남자들은 꼭 알아두자. 남성 독자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내피세포 기능장애의 영문 약자 ED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른 문제점의 약자와 동일하다. 바로 발기부전이다. 이 사실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서로 연관성이 있다. 고혈압 연구소 소장이자 밴더빌트 대학교의 의대 부교수인 마크 휴스턴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ED 환자 중에서 ED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능장애가. 자, 이게 씁쓸하다 이 말이죠. 자, 산화적인 손상과 염증 그리고 내피세포까지 정밀한 개념 두 가지와 구조 한 가지를 소개했다. 이제부터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체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낡은 생각. 콜레스테롤이 가는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인체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신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양이 가장 많다. 건강한 세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지방성분의 물질은 특히 간에서 많이 생성이 된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니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나 식품의 영양 정표에서 콜레스테롤 함량을 신경 쓰는 일은 다시 의미가 없다. 콜레스테롤을 덜 먹으면 간은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반면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간이 만들어내는 양은 줄어든다. 실제로 인체의 다른 부위에서도 소량 콜레스테롤이 생성되지만 간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로 체내 필요량이 대부분 충족된다. 모든 면에서 콜레스테롤 생성 중심지는 간이며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덜 만들어내고 덜 먹으면 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시소를 타듯이 대응한다. 플레이밍햄 심장 연구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일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이 돼서 달걀 흰자만 들어간 오믈렛을 고집하는 독자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콜레스테롤은 인체가 비타민 D와 에스트로겐 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 성호르몬 그리고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원재료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자칫 위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축에 속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암, 자살, 사고 등 심장질환과는 상관이 없는 질병이나 상황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와 자살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되어질 수 있는 것을 비타민, 에스트로겐, 호르몬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이 부족하면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실제로 우울증이나 공격성 뇌출혈을 일으킨다. 부족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세포의 온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돕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락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막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온갖 잡동산이나 다름없는 분자들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려면 하면서 당시에 필요한 분자는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연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억력을 위해서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신경 전달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억 상실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공군 의무관을 지낸 우주 비행사이자 무중력 상태의 탈적거나 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의학 박사 지원, 그래 불린 저서 리피터, 기억 도덕. 리피터가 기억 도덕, 기억을 상실하게 만든다. 리피터에서 스타팅계 약물을 복용한 후에 직접 경험한 기억력 손실 문제를 밝혔다. 기억력 손실. 콜레스테롤은 인체가 감염과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이기도 하다. 면역체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세균이 내장기관에서 혈류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독소를 만들면 이를 콜레스테롤이 중화시킨다. 중화시킨다. 가지가 잘 키우네요. 그것도 있고 가지 중화시킨다. 콜레스테롤은 인체가 감염과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혈류로 슬그머니 들어서 독소를 만들면 이를 콜레스테롤이 중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지지만 HDL 수치는 감소하는데 감염과 싸우면서 소진되는 까닭이다.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된 동맥 부위에서 콜레스테롤이 발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콜레스테롤이 독소와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맥의 손상을 콜레스테롤 탓으로 돌린다면 이는 마치 화재가 소방관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화재가 소방관 때문에 참, 화재라는 것이 콜레스테롤의 양을 혈류에서 직접 측정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콜레스테롤은 지방 성분이라 우리는 혈액에 용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혈류에 존재하고 있을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단백질 포장지로 감싸고 이를 글리세리드 같은 물질과 한 묶음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형 껍질로 포장된 뒤에야 비로소 순환계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 마치 돌을 부력 있는 방수 용기에 담으면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로 둥둥 떠내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래서 그걸 올려주니까 돌도 단백질 포장지는 해외로 여행할 때의 여권처럼 콜레스테롤이 혈류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할 때 나오는 결과는 지질 단백질로 알려진 바로 이 묶음 단위이다. 이 콜레스테롤 단백질 결합체는 HDL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나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둘 다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로 구성이 되지만 각자 비율이 다르고 몸에서 수행하는 기능도 다르다. 몸에서 수행하는 기능도 다르다. 그렇지.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세포에 전달하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은 과도하게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을 집어다가 간으로 돌려보낸다. 자, 이런 면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니 나쁜 콜레스테롤이니 하는 것은 개념은 전부 다 시대에 뒤처진 생각이다. 시대에 뒤처진 생각이다. HDL과 LDL 모두 각각 수많은 하위 유형이 존재하며 그 유형마다
하는 일도 제각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잘못된 이름이 붙은 LDL도 하위 유형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전부 안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LDL의 하위 유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A형과 B형이다. 그것이 해서 한번 보고